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두 번째 시간에서는 아마 3프로TV를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분을 모시고 또 제가 이제 또 개인적으로 또 약간의 또 친분이 있는 그분을 모시고 한번 재미있게 저희가 방송 30분 넘게 좀 꾸며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약간 반갑습니다. 느낌이 지금 새해 첫날 스페셜 게스트 온 느낌으로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찾으세요 지금. 아니, 자기가 삶이 언제 아까부터 나오냐. 언제 오냐, 언제 그러니까 오냐. 보고 싶다. 예. 부끄럽게. 예, 어디 갔다 오셨어요? 1년 반 동안. 1년 반 됐죠. 1년만 됐고 예. 이게 잘 오고 싶었는데 어떻게 예. 자주 오겠습니다. 예. 예, 아니 저는 사실 저도 뭐 제 최파고님도 제 왼쪽에 오른쪽에 있지만은 시장을 정말 잘 대변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정말 뼛속까지 깊이 잘 표현해 주시는 분은 전 이분이 탑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2024년 전망 또는 과거에 뭐 2023년도 약간 복귀도 좀 하면서 앞으로 또 어떻게 또 생각하실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뭐,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환영해주고 예, 계세요. 뭐 네. 저의 이 오프닝 뭐 마음에 드시죠? 아 진짜 예. 너무 고마워. 끝나고 뭐 어떻게 어떻게 뭐 식사라도 한번, 회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일단 그럼 첫 번째로 2024년 주식 시장이 좀 시작이 됐는데 오늘 뭐 시장 보시면서 많은 또 생각이 왔다 갔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의 어떤 매매에 관한 고민, 뭐 약간 트렌드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이제 1년 반 만에 오니까는 예, 그 우리가 이제 뉴스, 예, 레포트 다 빼고요. 어. 그냥 트레이더들만 하는 생각. 이게 저는 맞을 것 같아서 아우 좋습니다. 주말에 한 4명 정도 트레이더랑 통화를 깊게 했고요. 아 그래요? 예, 했고 일단 작년 복귀를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작년 생각을 해봤는데 뭐 지수가 얼마 올랐다 이거 우리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예. 다 봤으니까 예, 많이 놓쳤어요. 놓쳤다. 놓친 게 뭐냐면 예. 우리 최파고님이라든 박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종목만 얘기해도 그럴 정도 루닛, 뷰노, 맞아요. 에코프로, 놓쳤다. 에코프로 머티, 아, 최근 LS 머티 이런 것들 솔직히 제대로 들어가서 끝까지 수익 내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 이거거든요. 예, 사실은 그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맞아요. 로봇주들도 난리도 아니었죠. 야, 종목들 그냥 제가 적어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떠오르는 거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종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신 분이 있다면은 아마 방송 잘 안 들으실 겁니다. 왜냐 해외 가 계실 테니까는. 예, 지금 아직 안 들어오셨을 거예요. 지금 예. 올랑말랑 하셔요 지금 대부분. 그래요? 왜냐 왜 끝까지 다 해외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들어올까 말까 고민 중이죠. 고민 중이다. 왜냐면 작년 수익이 워낙 많이 나셔서 조금은 이제 시장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아마 오늘 장 보고 비행기 예약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있을 겁니다. 어찌 됐든 예. 그런 종목들을 뭐 저도 못 잡았고요. 예. 뭐 중간에 조금씩은 매매를 했겠죠. 그렇지만은 처음부터 내가 인사이트적으로 미리 들어가서 끝까지 먹는 사례는 제가 주위에 있는 트레이더들이 그렇게 뭐 몰랐나 모르겠어요. 그냥 예. 작년 장이 좀 그것들 소위 우리가 꿈이 있는 성장주들에 예. 집중하기에는 매크로가 너무 덮여 있었다. 덮여 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들어갈만 하면 뭐가 파월이 어떻대? 들어갈만 하면 SVB 터지고 맞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SVB 터지더라도 그 종목들은 계속 갔습니다. 차트들 보면 그 기간 중에 더 세게 갔어요. 오히려 더 집중이 됐었죠. 그러면은 오히려 올해 새해를 처음 시작한 이 중요한 자리에서 올해는 그런 것들을 내가 이번엔 수익을 내봐야 되겠다라고 먼저 마음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도 올해는 이제 뭐 3월이든 그게 5월이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3월이 첫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고 일단 패드 워치는 나와 있으니까 네. 그런다면은 그런 뭔가 꿈과 희망을 그리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소위 저 같은 브로커가 고객들한테 10배거 혹은 5배거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는 저는 못 냈으니까 작년에는 그런 것들을 찾는 마음가짐이 먼저인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시장이 크리스마스 다음 날 우리가 나페일 전날에도 시장이 달랐고요. 예. 오늘 1월 2일도 달랐어요.
6거래, 5거래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삼성전자는 오늘 영업점에서는 8만 원에 팔아달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고점 79,800원이거든요. 아, 200원이 근데 지지난주에 삼성전자 7 얘기 끝냈으면 웃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아. 그만큼 시장이 빨리 변하는 거죠. 예. 근데 막상 반도체 수출 증가율 뭐 물론 1월 1일 날 자료 나오긴 나왔지만 그게 11월 달도 그래 10월 달도 증가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11월, 12월 시장이 지나해 오면서 뭐가 바뀌었나 생각했을 때는 팀장님 뭐가 바꿀 것 같아요? 그 금리나 뭐 그것도 당연히 금리 기대감이 예, 있어. 예. 근데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바뀌었다 생각합니다. 마음이 바뀌었다. 그만큼 해볼만 하다고 느껴진 거예요. 아. 오늘 장도 그렇고 솔직히 개인들은 판다고 나오잖아요. 예. 근데 막상 보면은 종목들이 발현될 때 시점은 굉장히 빠르게 발현된 거 좀 보실 겁니다. 못 봐요. 예. 정말 화장실 갔다 오면 끝납니다. 종목들이. 아, 윗꼬리 달고 다 전부 다 다시네. 그리고 올라가는 것도 한 번에 올라오고요. 한 번에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는 지금 12월 달, 1월 달 지금 하루 영업일 지나긴 했는데 예. 달라진 점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 그러면 예탁금이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조금 전 자료 업데이트한 거 보니까 52조예요. 지난주에 56조였거든요. 그러면 4조 또 없어진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최근 업데이트 기준으로. 예. 그러면은 예탁금 증가가 음. 뭔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폴 이끌었다 하기에는 객관적으로 논리가 맞지 않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항상 제가 작년 루니도요 객관적인 논리대로 올라서 왔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할 때 제가 처음에 스타트할 때 얘기했는데 뭐 경제TV에서는 퍼 100배짜리 왜 얘기하냐 그랬어요. 거기서 4배 올랐어요. 그렇죠. 400배까지.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과연 우리가 공부를 하고 공부 열심히 하죠. 예. 하는데 뭐가 맞느냐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아, 그러네요. 근데 그러면- 사실 이제 예. 저는 이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은 뭐 오늘도 말씀해 주시지만 이제 트렌드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예. 좀 들긴 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또 빨리 바뀌니까. 아, 또 빨리 예, 바뀌고. 빨리 바뀌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박근영 부장님 것도 잘 듣고 왔는데 예. 그 반도체만 최근 트렌드 섞어 보면 HBM 시작했다가 그죠? 중간에 오사트 들어갔다가 그죠? 그다음에 또 뭐 들어갔습니까? CXL 들어갔다가 CXL. 그다음에 디자인 하우스 들어갔다가 예. 중간에 못 꼈어요. MPU 꼈었었죠. 벌써 한 두 달 안에 5개 꼈었어요. 5개 만에 그 종목이 어느새 CXL 안에서는 오늘 한 종목이 튀어나왔고요. 오늘 또 우주항공에서는 컨테이너 종목이 또 들어왔어요. 새로 2천억짜리가 예. 20% 오르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 종목의 개별적인 결을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섹터 내에서 뭐가 들어왔는지 그걸 매일매일 바뀌니까 그거를 일단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예.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 바뀌고 왜 이렇게 날아다니느냐 종목들이. 그거죠. 해봤더니 첫 번째는 예.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미디어. 예, 유튜브라든지 예. 텔레그램 같은. 아. 최근에 매매하시는 분들 아시다시피 텔레그램이 정말로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퍼거님 아실 텐데 예. 그냥 뭐 비슷한 주제가 한 5개, 4개 정도 채널 한 번 확 돌면은 팍팍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은 영업점 입장에서는 그것을 누가 먼저 보느냐. 아. 그죠? 예. 누가 먼저 보고 먼저 본 사람이 왜 늦게 본 사람 사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그것들이 예. 처음에는 뭐 항상 모든 그런 그 미디어에 예. 오리엔트된 그런 매수들은 끝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 이번에 아직은 안 끝나요. 그죠? 예. 이게 바뀐 것 같아요. 시대 자체가. 뭐 이런 표현을 쓰긴 좀 그렇겠지만은 뭐 소위 뭐 리딩방 같은 리딩방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 데서 실질적으로 어떤 종목이 나와서 막 튀어 오르는 경우도 많이 있었나요? 2023년에? 그런 데 있었죠. 있었는데 예. 지금과 같이 스터디가 베이스가 된 그런 여러 채널들에서 예.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나오는 자료를 통해서 예. 종목들이 이거 우리 집 표현이 종목 세일즈라 얘기를 하거든요. 예. 종목 세일즈가 빠르게 되는 건 저도 18년 만에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리딩방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맞아요. 게 투자 지식을 같이 공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인 단위가 예전보다 많이 커졌어요. 예를 들어 텔레그램 같은 경우 요즘 스타트 단위가 2만 명, 3만 명 단위거든요. 그럼 3만 명이 동일한 트렌드에 집중하면 2, 3만 명이 그 트렌드 일부분만 매수에 참여해서 수급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걸 리딩방이라기보다는 조금 자발적인 좀 뭐랄까 추세 추종이 만들어지는 거죠. 스터디방? 네. 근데 그런 방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굉장히 많아져서? 네. 뭐 리딩방은 예전에 사실 약간 소수의 패시브 왜곡, 수급 왜곡이었다고 하면 요즘 이제 몰려다니는 건 약간 트렌드가 시장의 가격으로 반영된 주기가 짧아졌다고 보면 안 돼요. 이건 맞는 트렌드인데 예. 가격의 반영이 빨라지는 거죠. 근데 그런 텔레그램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수십 개, 수백 개 있습니다. 수백 개 있어요? 네. 또? 보시면 알아서 네. 들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는 예. 최방이 말씀 잘 해주셨는데 종목 제가 이거를 한 문제 요약을 하면 종목들의 발현 시기가 굉장히 짧아졌거든요. 그리고 폭발적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이 예. 최근 며칠 동안 어떻게 아니 최근 며칠도 아니 12월부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예. 내일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 왜냐하면은 오늘 하고 오늘 매매하더라도 내일 내가 할 수 있는 수익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12월과 1월의 다른 점을 제가 아까 개인 투자자의 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런 자신감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시장에서 호흡하지 않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제가 통화를 하면은 여전히 패배의 모드가 있는 거죠. 아. 왜냐하면은 종목들이 계속 빠지니까는. 예.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면 사실은 오늘도요. 오늘 종목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거기서 휩쓸려서 하신 분들만 신났던 거지. 예. 거기 안 하셨던 분들 별로 재미없었어요. 오늘은. 아까 부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예.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항상 그래 왔었어요. 그래 왔었는데 요즘은 그게 조금 더 빨라진 거고 그게 이제 꽤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저도 이게 뭐지? 그냥 며칠 이러다가 예. 적어도 2달, 3달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아 이게 진짜로 트렌드가 바뀔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나는 이런 거 안 해 그러다가 이러다 포모에 빠져요 또. 예. 마지막에 또 이제 어디 한다 그러고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예. 그건 영업점에서 수십 건을 봤어요 그거를. 결국은 지금 트렌드인지 일종의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 그러다 마지막에 뭐 옆집 누구가 나 여기서 좀 보면서 매매를 했는데 수익 많이 났어. 그러면 이게 어디야? 그럼 그때 트렌드가 꺾이는. 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아까 뭐 CXL 뭐 여기 디자인 하우스 이런 것들 많이 있죠. PIM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섹터들의 발현 시점이 빨라졌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내가 어떤 마인드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요즘은 계좌 수익률이 많이 갈립니다. 아, 그럼 두 가지를 제가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그 트렌드를 내가 조금 부지런하게 따라가겠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며 만약에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게 부지런하지 못하다. 나 본업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또 이걸 대체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일단 PC 2대 있으신 분들은 할만하죠. 그죠? 키보드 모니터 2개 있으면 할만한데 이게 직장인 분들이 문제예요. 잘 못 보시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꼭 복귀를 하잖아요. 복귀를 하고 한 며칠 전에 셌던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눌렸을 때 보면 됩니다. 그 트렌드가 지금 돌잖아요. 지금 계속 도니까. 일단 저거 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코리아 증시는 아시다시피 모멘텀 증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이럴 수 있어. CES 이제 시작하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얼만큼 하냐에 또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좀 복귀를 해놓고서 적어도 이 종목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다음에 뜰 때 내가 살 수 있는 거지. 맞아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종목 저도 오늘도 새 종목 추가했어요. 저도 몰랐던 종목 매일매일 추가하기 바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나라 저도 종목 꽤 많이 안다 자랑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요즘은 계속 봐야 돼요. 아 그러면 지금 1월달 오늘 이제 시장 보셨으니까 이 트렌드 계속 이어집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오늘 봤을 때는 며칠은 더 갈 것 같고요. 이 며칠은 갈 것 같고 CES 이유가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때도 세론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 차이일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세론이 제가 보기엔 약하게 나올 것 같아요. 나오더라도. 왜냐면 무너질려 했으면 오늘 이렇게 반도 세게 안 갔거든요. 이 돈이 엄청나게 빨리 움직여요. 오늘도 아까 좀 잠깐 요약을 해드리자면 알테오젠이 살짝 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주 지난주에 셌던 게 이렇게 밀리다가 셀트 치니까 같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눈에 보이거든요. 바이오 조금 던질만. 그러면 그분들은 언제든지 내가 시세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된 분들이 꽤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일단 1월 달에는 적어도 2월 3월은 모르겠어요. 2월 3월도 그때 시장을 가봐야 되겠는데 일단 적어도 1월까지는 그리고 또 2월 초에 또 비전 프로 발표도 좀 있고 그리고 1월 17일 날 또 갤럭시 트윈9 발표도 있고 그러니까는 일단 모멘텀이 남아있는 시기에 있으니까는 일단 좀 매매 활용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작년과 올해 저는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현장에 계시면서 막 전화가 막 폭주하잖아요. 막 어떻게 달라 저렇게 달라. 오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질문이 뭐예요? 그 물린 주식이죠. 다 그거. 물린 주식 네. 어떻게 해달라고? 네. 공감됩니다. 네, 완전 공감됩니다. 최파고는 아니 뭐 저도 물린 주식이 있고요. 예, 예. 근데 어, 저희가 뭐 최파고님은 좀 느끼실 것 같은데요. 어. 물린 주식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린 주식. 안 올라오기 시작한 지가 한 3년 되지 않았나요? 딱 3년 된 것 같아요. 그쵸? 안 올라온 지가 3년. 3년 됐다. 예. 그럼 그 성장. 3년 전 시기에는요. 예. 그 저희가 뭐 이상한 거 사진 않으니까 어. 혹은 투자자분들도 뭐 소위 테마주 아니면은 예. 실적주 잘 샀으면은 좀 높이 샀어도 한 6개월에 올라왔어요. 어. 근데 3년 전부터 안 올라옵니다. 안 올라온 이유를 좀 고민을 해봤더니 예. 그때부터 코스피 대어들이 상장을 시작을 했어요. 아. 카카오뱅크 예. 많이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카카오페이 어. 또 생각 하이브 좀 예. 더 하이브도 얘기한 하이브 뭐 있죠? LG 엔솔, 크래프톤. 크래프톤. 예. 근데 그게 다 시총이 뭐 1, 2조짜리가 아니고 예. 30조. 그죠? 엔솔은 그렇죠. 100조 이상 상장했고 예, 예. 그러면은 수급이 분산될 게 없다는 거. 아. 그러니까는 그쪽으로 사기 바쁘지. 예. 처음에 우리가 2년 전에 시장 굉장히 어려울 때 기억을 해보시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힘들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2월이었고요. 그렇죠. 엔솔 상장이 1월이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엔솔을 살라고 그 벤치마크에서 다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니까 더 작살이 난 거죠. 아. 우리 시장 자체가. 결국은 코리아 증시는 예. 어떻게 보면 수급인데 예. 이 수급이 3년 전부터 대어들이 상장을 하고 있고 상장을 한 이후에 수급들이 너무 분산이 됐고 그러니까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물려있던 예전에 그 과거의 그런 좀 히어로였던 주식들 예. 주식들이 지금 다 물려서 반토막은 기본일 거예요 지금. 아.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사실 큰 틀에서 보면 2021년도 여름에 코스피가 3,360포인트였는데 그때는 특이했던 게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섹터가 다 시세가 좋았어요. 근데 그게 2022년 10월까지 거의 2년 동안 조정을 받았는데 네. 그 조정을 받고 나서 반등은 선별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되는 쪽들만 자꾸 되고 있고 2021년도 여름에 만들었던 고점 대비 보면 지금도 뭐 반토막 3분의 1 토막 흔하거든요. 예. 사실 반토막이면 좀 양반이고요. 양반이죠. 현실은 3분의 1 양반이에요? 토막, 4분의 1 토막 나 있죠.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오.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고점 대비 여전히 반토막 이상 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작은 종목들은 사실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많이 있죠. 대형주가 반토막. 야. 그런데 이 말씀은 뭐 들어봤자 뭐 다 아는 내용 왜 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예. 여기서 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떨까? 이거죠. 그렇죠.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신규 되나? 상장 저 1월 달에 보니까 3-4개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시장 보시면 아시다시피 신규 상장주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아, 맞아요. 그냥 가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락업 규정이 있어요. 신규 상장주들은. 근데 보름 전에 잘 안 사거든요. 그냥 막 사요. 한 달에 물량 나오는데 오히려 더 사버려요. 아. 근데 그 종목들이 뭔가 엣지 있게 뭔가 포장이 됐을 수도 있고요. 예. 혹은 그 논리가 맞으니까 같겠죠. 어찌됐든. 근데 이게 한 2달 전부터 이랬어요. 한 제가 본 10월 달, 11월 달부터 예. 신규 상장주를 무서워하지 않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예. 매우 강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어. 그러면 보세요. 물려있는 우리 주식은 또 안 가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어떤 새로운 종목을 넣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 또 안 갑니다. 아. 편하게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고 나서요. 예. 웬만한 로봇주도 움직인 거 없습니다. 아. 두산 로보틱스만 땡겼지. 그래요? 예. 오. 보세요 한번 차트 다 맞아요. 똑같아요. 예. 어. 그러면은 이게 예. 과연 내가 물려있는 예. 그 무슨 로봇의 회사가 잘못된 거죠. 영업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응. 회사 체크해봐도 괜찮아요. 네.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만 사요 시장에서. 어. 그러면 이거가 내가 잘못한 거예요? 뭐 내가 잘못한 걸 꼽으려면은 예. 시장 트렌드를 내가 못 읽은 거죠. 어떻게 보면. 만약에 신규 상장이 되고 나서 이제 공매도 금지라는 네. 것 때문에 네. 뭐 소위 얘기하면 위에 물량이 없다. 네. 그런 거 안전하게 해서 그냥 확 그냥 사는 이런 수급도 분명히 많죠. 뭐 그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네. 아시다시피 신규 상장주들은 코스피 200도 코스피 200 들어간 것도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 그 벗어난 것들은 어차피 공매도에 응. 허용되지 않는 종목들이었으니까. 아, 예. 예. 아, 근데 그래요?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활용을 하는 거는 많이 빠졌던 대형주들이 저는요 오늘 셀트리온이 일부 쇼커보드 있다고 봐요. 아.
대형주들 많이 빠져도 올라오는 것들이 예. 3년 동안 빠졌는데 공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 그 솔직히 최근에 2000년 공매도 때문에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공감하고요. 4년 전에 셀트리온 때 공매도 운동 엄청 많이 했어요. 투자자분들. 그러니까는 그 3, 4년 동안에 공매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처럼 충분히 폭발적으로 이해되는 것도 이해를 하고요. 어찌됐든 그 공매도 금지 때문에 종목들이 발현이 좀 빠른 것도 맞긴 맞습니다. 예.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소주제에서 그 물린 주식들이 안 올라온다. 신규 상장 주식 겁을 안 난다. 그러면은 내 물려있는 주식은 예전에 물려있던 50%짜리 말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매매하는 것들은 조금 리스크 관리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들어갈 종목이 예. 그 다음에 선택이 안 되는 종목일 수도 있다는 거죠. 되게 무서워요. 그게. 그러네요. 예, 그거 물리면은 그것도 한 예. 보름 만에 반토막 납니다.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너무 트렌드가 많이 급변하니까 그런 거죠. 급변하진 않아요. 똑같은데 예. 종목이 소외돼요. 한 4일, 3일 소외되면은 그렇게 돼요. 최근에 작년부터 그게 바뀌었죠. 생유상장주가 400%까지 뜰 수 있잖아요. 예. 그냥 400%, 300% 뜨는 게 그냥 트렌드가 됐어요. 또 며칠 전부터. 그죠? 그 LS 머티랑 에코프로 머티가 아주 제대로 보여줬죠. 예. 그러니까는 막상 그것 때문에 쫓아갔던 몇 분들이 있거든요. 예. LS 머티, 에코프로 빼놓고 다 박살났거든요. 솔직히. 마이너스 60%예요. 예. 한 달도 안 됐는데. 근데 이걸 사더라고. 그래도 이거를. 왜? 나는 한 손맛을 느끼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10% 이런 거는 승에도 안 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그 전에 워낙 재미가 없었으니까 시장이. 그리고 요 며칠 보시니까 이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그거를 저도 현장에서 본 게 그거를 몇 억씩 몰빵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에. 예. 그런 종목에다가 예. 신규 상장 이틀째. 그럼 상한가 쳤잖아요. 예. 두 번째 상한가치. 근데 그게 빠지니까는 그 며칠 안 걸리더라고요. 거의 굉장히 작은 자산으로 줄어들기가. 예.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트렌드가 내가 지금 소외된 종목이 지금 앞으로 매매할 종목 중 그게 될 수가 있으니 뭔가 트렌드를 매매를 할 거면은 손절 혹은 나 리스크 관리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소위 빨리 하고 싶으면은 예. 좀 내가 그것도 알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럼 매매 트렌드가 바뀌는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제는. 바뀌고 있는 중이죠. 바뀌고 굉장히 있는. 오늘도 바뀌었고요. 예. 지난주도 바뀌었고. 솔직히 지난주 이거래 전부터 대형주 이렇게 세게 올라온 건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오늘도 카카오가 세게 샀고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돌아가며 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전망치가 한 2,900, 800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올라와서 2,900 되는 것보다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오든 현대차가 올라오든 예. 기아가 올라와서 2,900 맞추는 게 좀 더 빠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셀트리온도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워낙 분위기도 바뀌고 있고 그런데 물론 이렇게 바뀌는데 저만 흥분해가지고 또 제가 이제 고점일 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런 시장 트렌드는 바뀌고 있다 이런 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나오시다 보니까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올해의 전략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대응한 게 좀 더 이제 팁을 좀 많이 요청들 하고 계시거든요. 구독자분들이. 예. 네, 차장님 관점에 그럼 이런 장에서 좀 구체적으로 이런 액션 플랜 이런 거 팁들을 좀 주시면 뭐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 저는 항상 CES 때 그의 힌트가 나왔다 보거든요. 작년에 최 GPT 나왔어요. CES에서. 그 전에 메타버스 나왔었고요. 예. 그러니까는 CES가 이제 다음 주에 할 텐데 물론 매매 관점에서는 이번 주에 CES 관련 몇몇 뭐 온디바이스 AR 이런 쪽은 세론이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그 중간에 내오고 한 2, 3주 있다가 올려치는 종목들이 생길 거예요. 예. 그런데 경험적으로 저희끼리는 2월달 주도주가 그해 주도주라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1월달 지나서 2월달에 그때 CES에서 녹아 있었던 아마 AI가 되겠죠. AI 일부든 뭐 로봇이 될 수 있든 드론이 될 수, UAM이 될 수도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치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좀 종목이 뭔가 이 말씀을 드리기 좀 너무 밸류 베이스 된 거 이런 건 안 하셔도 됩니다. 텐베고 나왔던 종목들이 언제 밸류 베이스에서 텐베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루님 뭐 쭉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종목들 다 그때는요 아리까리 했었어요. 이게 되겠나? 되겠나? 이렇게 하는데 예. 그게 조금은
금리 인하 시기에도 아마도 또 그런 현상이 예. 2023년도에 내가 잡지 못하는 예. 나올 것 같으니까는 그거를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싶고요. 예. 좀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박현상 차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또 궁금한 게 네. 개인적으로 올해는 약간 미국 증시, 그러니까 과거 2023년 보게 되면 미국 증시의 빅테크들이 크게 이제 어떤 아웃퍼폼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니까 상대적으로 또 코스피는 좀 좋진 않았고 상대적으로. 근데 올해 들어서 만약에 내가 미국 주식도 하고 싶고 한국 주식도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께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어떤 비중이나 올해는 아마 코스피나 국내에 약간 힘이 좀 실릴 예정 같다. 예를 들면 아니면 아니다 여전히 미국 주식이 좀 강하게 갈 것 같다. 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상반기까지는 예. 코리아 주식이 좀 더 강할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전통적으로 항상 코리아는 그랬고 예. 우리가 5월달에 세린메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때 미국도 빠지고 우리 더 빠집니다. 항상 그래 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반기는 코리아를 즐기고 하반기에는 제가 보는 미국 주식의 강점은요. 변동성이 적어요. 그리고 한번 추세를 만들면은 계속 추세를 타고 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매매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주식은. AMD 그랬죠. 인텔 최근에 만들어줬죠. 그러니까는 조금 손에 대한 혹은 손맛을 좀 덜 느끼고 내가 좀 추세를 바라보고 싶은 분들은 하반기 미국 주식. 그렇지만은 좀 나는 국장이 좋다. 역시 그러면은 올해. 한국 주식은 해도 괜찮습니다. 예. 괜찮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4년에 혹시 차장님께서 보시는 트렌드 뭐 어떻게 보세요? 일단 트렌드는 뭐 지금 말씀 AI 다 했으니까 네, 다 예. 똑같고요. 뭐 전략 그냥 이게 스터디의 방향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은 게 스터디 방향성. 예,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스터디는 뭐냐면은 예. 산업을 보고 예. 그 탑다운이라 그래서 예. 산업을 보고 그 산업이 살아난다. 어떤 그리고 기업이 있을까? 어떤 기업이 있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PER 밴드로 나래비를 세워서 예.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그중에 싼 거, 비싼 거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뭔가의 중소형주들의 경우에는 중구난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코리아 증시의 특성상 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세로뉴스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실적 발표 전에 종목이 더 강하잖아요. 발표하고 나서는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대형주 플레이어다 생각을 하면 예. 오히려 전통 실적 발표 전에 좋았던 섹터가 있습니다. 예. 자동차는 실적 발표 전에 항상 좋았어요. 그리고 LG전자도 좋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봐가면서 했었던 매매들의 교집합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발표 이후에는 좋지 않았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추려서 나만의 뭔가 꾸러미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섹터도 있어요. 동일 섹터 내에서도 아까 HBM 말씀드렸는데 그래요. 바이오로 얘기해보죠. 바이오 안에서도 신규 상장 바이오도 있고요. 예. 그리고 AI 의료도 있고요. 그죠? 그렇죠. 전통 제약 바이오도 있고요. 예. AI 의료 오늘 빠졌어요. 그거 어땠습니까? 올해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AI 의료들은 세론 뉴스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뜨자마자. 그러면은 아무리 자료를 볼 때는 AI 의료는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아. 예, 최고야 지금. 근데 주가만 안 가요. 아. 그리고 뭐 있을까요? 뭐 여러 개 많아요.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한 5배에서 이상 올랐던 섹터의 종목들은 저희는 조금 빼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예. 작년에 어. 한 1, 2년 전쯤에 이미 몇 배의 주식을 냈던 것들은 그만큼 뭔가 좀 생동적이고 예.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게 통하지 않아요. 이미 그 전에 봤거든요. 다 그냥 반영이 됐구나. 반영이 됐으니까. 예. 그래서 조금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생소한 거 오히려. 이런 데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찍어주세요 얘기 하시잖아요.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생소한 게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까?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도 나온 지 3주 됐어요 얘기. 예. 근데 지금 모든 매체에서 온디바이스 AI 나오잖아요. 예. 온디바이스 딴 거 없습니다. 여기다 그냥 AI 칩 박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도 박을 수 있고 저기도 있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트렌드가 된 거죠. 2주 3주예요 진짜로. 예. 그러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보다는 예. 이 한국주의 특성이 이러니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는가를 고민하는 게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더니 난 이거 안 돼.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되는 것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가 정립이 되면은 그때부터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꾸준하게. 꾸준하게. 네, 꾸준하게. 그게 조금씩 누적시키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거. 아.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마지막으로 예. 그거예요. 그 현장에서 있으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나는 안 돼.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지금. 저요, 저. 네. 될 겁니다. 이게 될 거예요? 될 겁니다. 아, 마음만 요만큼은 바꾸면 되는데 예. 그 나의 마인드 하나로서 얼만큼 그 계좌 수익률 차이가 나는지를 예. 저도 알아요. 제가 11월 달에 좀 절었거든요. 제가. 예. 그러니까 수익이 안 좋아요. 근데 근데 막상 11월 달에 HBM은 올랐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으니까 왜냐면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은 좀 이렇게 매매가 잘 안 되지? 예. 그게 며칠 가니까는 예. 싹 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아. 다시 마인드를 리프레시하고 하니까 또 되고 어떻게 리프레시 하셨어요? 공부해야죠. 공부하고. 네. 많이 뒤져보고 예. 되고. 사실은 예전에 스터디는 레포트를 많이 봤어요. 근데 레포트보다 요즘은 뉴스 기사 혹은 시장에 회자되는 얘기 이게 더 빠르더라고요. 이것도 트렌드거든요. 예. 저희 약간 제가 멋있는 척 하려고 신문기사 안 보고 레포트 딱 읽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방송 나가. 근데 지금은요 이게 더 빨라요. 아, 그래요? 레포트 얘기가 조금 늦어요. 왜냐면 뭐 컴플라이언스 승인도 있고 예. 발간 시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가 늦은 게 아니고 여기가 빨라서 그래요. 아니 근데 여기는 레포트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증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어떤 보고서 자료나 뭐 그런 출처나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여러 이제 무분별한 정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겠지만 너무 다양한 정보가 이게 지금 검증이 된 거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볼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리려 말았는데 예.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덜 확인해도 되는 것 같아요. 조금은 이게 확인을 저도 많이 했죠. 확인했는데 다 놓쳤어요. 예. 실체를 확인하려 하고 예. 그러면은 이게 물론 대형주 저점 사서 고점 뭐 삼성전자 해서도 50% 났으니까 저점 예. 사서 예. 그러면은 그 중간에 저는 아무 일도 안 합니까? 그게 아,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중간에 투자 활동, 공부도 하고 하는데 그 중간에서 고민하는 여러 과정이 좀 있는데 예. 그거를 조금은 너무 좀 너무나도 이제 파고서 하는 것보다는 예. 여러 가지 같이 두고서 흐름을 읽는 흐름 보면서 그 흐름을 타는 게 오히려 좀 더 낫습니다. 이번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상황을 제가 한번 좀 네, 상담 네. 하나. 이거 아마 다 궁금하실 거예요. 자, 제가 제약바이오를 샀어요. 네. 근데 제약바이오가 다 좋대. 그래서 오늘 막 제약바이오가 막 올라가. 근데 제 건 안 가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제 건 안 가고 딴 건 다 잘 가. 그러면 요런 상황에서는 아 지금 뭐 예를 들어 오늘 셀트리온 올라갔고 뭐 그 다음에 뭐가 올라가 하니까 내가 지금은 손실이지만 좀 일찍 사서 예. 이거를 내가 이걸 자르고 다른 제약바이오를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럼 움직일 건 다 움직였죠 이미. 아 다 같이 예. 움직여요? 이미 움직였죠. 조금만 기다리면? 예. 아니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다음 주에 제일품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으니까는 예. 지금부터 수목금 다음 주 초반까지는 예. 안 올라온 종목들 누가 찾는 게임이 될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나는 이미 안 올라온 종목이잖아요. 예. 그럼 나 팔면 그 나가 올라가죠 이제. 아 그리고 분명 사는 것들은 지금 움직이는 거 살 거거든요. 예. 이거 못 버팁니다. 아. 그래서 차라리 1월 한 중순 다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으면 예. 팔고 다른 섹터를 내가 좋은 데를 사야겠다 이 생각하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진짜 아니 뭐 되게 개인적인 걸 묻고 싶네요. 갑자기.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2024년 시작되면서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또 오래간만에 또 3% 나오셨으니까 뭐 우리 투자자분들 손실을 지금 좀 가지고 계신 분들 뭐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간단하게 좀 한마디 좀 해주세요. 그 모든 건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예.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음속에 있다?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제가 좋은 생각하면은 어. 다 좋아져요. 그래요. 그런데 주식에 핸드폰 못 놓으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예.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식 안 오릅니다. 그냥 아. 물 흐르듯이 예. 나는 잘 될 거야. 대신에 오늘 움직인 것들 우리 3% 방송 여러 방송 보시면서 오늘 움직인 것들 중에서 뭐가 나 아이디어 맞는지 그것만 좀 꾸준하게 체크하시면은 예. 자신감 있을 때 하시면 그때부터 된 것 같아요. 아. 힘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 진짜 철학적이네요. 예, 잘 될 거야. 주식 잘하시는 분들 다 철학적이에요. 철학적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사실 오래간만에 또 저희 박현상 차장님하고 3%에서 이제 보게 됐는데 네. 자주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예. 또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또 반가운 예. 분들이 많으셔서 예, 사실 네. 제 개인적인 성격상
반가워서 되게 장난을 많이 치려고 그랬는데 네. 오늘 좀 참았습니다 제가. 예, 오늘 많이 참고, 자제하셨군요. 두 번째 만나뵈면 그때 제가 많은 농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여기서 저희 태인길 라이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보내고 인사해야죠. 죄송합니다. 예. 오늘 반갑습니다, 차장님.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오늘 뭐 클로징 아까 전에 미리 우리 박팀장 미리 했고요. 예. 박팀장 이제 글로벌로 돌아가시잖아요. 늘 같이 있다 보니까 네. 제가 또 착각을 했네요. 퇴근길 라이브 네. 오늘 예. 오늘까지고 예. 내일부터 이제 명현카님 돌아오니까요. 맞습니다. 예, 내일은 정신이 또 없네요. 명현카님 반가운 또 새해 인사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네. 네, 저는 목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